안녕하세요, 루디비크입니다. 오늘은 TL494를 활용한 버컨버터 회로 중 소프트 스타트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 스타트 회로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간단히 소프트 스타트 회로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L494의 내부 회로와 함께 소프트 스타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현하는 방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리는 필요성과 내부 회로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소프트 스타트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부드럽게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시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동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프트 스타트라는 용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저의 채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전원회로와 관련된 분야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LS 산전의 소프트 스타터 장비인데요. 모터를 초기에 동작시킬 때 발생하는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모터는 동작 특성상 전원이 인가될 때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동 전류로 인해서 모터 자신은 물론 주변 장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소프트 스타터가 되겠습니다. 소프트 스타트는 모터의 전원을 인가할 때 발생하는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소프트 스타트가 SMPS나 전원 회로에서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전원을 인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전류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캐패시터의 도립전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캐패시터는 부품 특성상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하면 순간적으로 매우 큰 도립전류가 발생합니다. 캐패시터의 종류나 용량, 내압에 따라서 그리고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도립전류의 값에는 차이가 있지만 수에서 수십 암페어 이상이 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도립전류와 관련된 내용은 제 채널의 재생 목록 전원회로 설계, 입력 및 정류 회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립전류의 원인과 제한하는 방법, 회로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께서는 해당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이 회로는 버컨버터의 기본 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SMPS 회로에서도 캐패시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원을 인가하는 순간에 캐패시터로 매우 높은 조립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데요. 전원을 인가하기 전 초기 상태에서는 캐패시터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력전압 Vout이 0V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도립전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PWM IC 내부의 OP앰프는 피드백을 받는 출력전압이 0V이기 때문에 듀티를 최대한으로 동작시켜서 Vout을 빨리 규정된 전압으로 올리려고 동작을 합니다. 듀티를 증가시킬수록 스위치를 오래 동작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입력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전원을 인가한 직후 초기의 상황을 회로도로 표시하면 이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충전되지 않은 캐패시터 자리는 쇼트가 난 것처럼 나타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켜게 되면 정상 동작을 할 때보다 당연히 더 높은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도립 전류는 스위치를 고장내거나 회로와 부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입력 전압이 순간적으로 드랍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립 전류를 일정치 이하로 감소시켜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 스타트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소프트 스타트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회로로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PWM IC인 TL494는 소프트 스타트 회로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4번 핀인 데드타임 컨트롤 단자를 이용할 건데요. 4번 핀을 이용하면 최소의 오프 시간을 설계자가 의미대로 조정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의하면 스위칭 주기의 3에서 5%부터 100%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스위치를 최소로 끄는 시간이 3에서 5%라는 것은 반대로 스위치를 최대로 켤 수 있는 시간이 45에서 50%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스위치를 최소로 끄는 시간이 100%라는 것은
스위치를 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최대 시간을 45에서 50%라고 했는데 이건 TL494의 최대 듀티가 45에서 50%로 이미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처럼 4번 단자를 그라운드로 묶어버리면 TL494는 스위치를 최소로 끄는 시간을 3에서 5%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TL494는 듀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스위치를 켜는 시간을 최대로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4번 단자의 그라운드가 아닌 0V부터 3.3V의 전압을 인가하면 이에 따라서 데드타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3.3V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 최소 오프타임을 100%로 설정합니다. 즉, 0V부터 3.3V까지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TL494는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소프트 스타트 회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0V부터 3.3V까지 전압을 증가시키면 스위치를 최대로 켤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전원을 인가하는 순간에는 캐패시터의 영향 때문에 스위치를 오래 켜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도립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선 따라서 스위치를 짧게 켜줘야겠죠. 즉, 우리는 반대로 3.3V부터 0V까지 서서히 전압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면 전원 인가 초기에는 스위치를 켜지 않다가 점차 스위치를 최대로 켤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셨다면 실제 소프트 스타트 회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데드타임 컨트롤 단자에 인가하는 전압을 설정하는 회로로서 EC4, R15, D3가 소프트 스타트 회로를 구성합니다. 먼저 EC4, R15, D3가 없는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R12와 R13으로만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면 4번 핀 단자로 인가되는 전압은 분압 회로를 통해 계산해보면 0.45V가 되는데요. 0V일 때 스위치를 최대로 켤 수가 있고 3.3V가 걸리면 스위치를 켤 수가 없으니 0.45V 수준이면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시간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설정하는 것이죠. 이제 EC4와 R15 그리고 D3가 과연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EC4랑 R15만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캐패시터의 위치가 괜히 플러스 쪽에 걸려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RC 지원 회로를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RC 지원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RC 지원 회로가 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러한 캐패시터의 영향으로 인해서 0V부터 5V까지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타우는 RC라는 시정수 관계에 의해서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은 0V부터 5V까지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회로는 캐패시터와 저항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게 된 것 말고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을 인가하기 전 초기에는 캐패시터 EC4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0V이기 때문에 이 R15에 걸리는 이쪽 전압은 전원을 인가하는 순간 초기에는 5V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전원을 인가하고 나서 시간이 점차 증가하면 이 R15를 통해서 EC4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0V부터 5V까지 서서히 전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R15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5V에서 0V까지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정방향으로 바이어스가 걸리면 도통이 되는 부품인데요. R12와 R13 사이의 전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45V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인가하는 초기에는 캐패시터의 영향으로 인해서 R15 양단의 전압이 5V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이오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원을 인가하는 초기에는 이 R13에 걸리는 전압은 0.45V가 아니라 5V에서 VF 값을 뺀 약 4.4V가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는 데드타임 컨트롤 단자인 4번 핀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3.3V 이상의 전압이 걸리는 조건이 성립하게 되죠. 즉, 전원을 인가하는 초기에는 TL494가 출력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EC4가 점차적으로 0V부터 1V, 2V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기 시작할 건데요. 그렇다면 이 R15에 걸리는 전압은 5V에서 4V, 3V 점차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역시 D3 다이오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R13에 걸리는 전압은 최초 약 4.4V에서 3.4V, 2.4V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EC4가 완전히 충전되면 R15 양단 전압은 0V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이오드가 동작하지 않는 조건이 되고 R13 양단의 전압은 0.45V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소프트 스타트 회로는 전원을 인가하는 초기에만 동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 스타트 회로를 추가하게 되면 전원을 인가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큰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의 부담 전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력 전압이 떨어져 주변 회로에 줄 수 있는 악 영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로의 안정성을 추가시킬 수가 있게 되죠. 네, 오늘은 이렇게 소프트 스타트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전압 회로, 정전율 회로와 오늘 다루었던 소프트 스타트 회로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전압을 찍어보고 파형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